네,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테마 6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테마 5번이랑 6번까지를 지금 강의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는 5번까지 업로드를 하고, 제가 숙제를 낼 건데 지금 너네한테 어차피 다 테마가 있기 때문에 테마를 쓰는 숙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숙제, 잠시 숙제를 공지합니다. 글씨체가 아주 난리가 나죠. 큰 차이 없는 것 같네. 자,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있죠. 내공의 힘. 내공의 힘을 오늘 수업한 범위까지, 수업 내용까지 신소재를 제외하고 풀어오면 돼요. 지금 5번일 거야. 너네한테 내공의 힘에선 05번인데 05번의 맨 끝에 지금 신소재가 나와요. 그래서 신소재 문제를 제외하고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까지인지는 제가 카페에다가 지금 이거 업로드 할 거니까 카페에다가 따로 숙제 내공의 힘 몇 번까지만 풀면 된다 라고 공지를 할 거고요. 만약에 테마 6번까지 수업을 한다면 다 푸시면 됩니다. 05번을. 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6번까지, 그리고 너네 내공의 힘 책으로는 05번까지가 너네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중간고사를 볼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제가 진도를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학원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테마 7번을 나가지는 일단 않고요. 다시 테마 1번으로 돌아가기는 할 겁니다. 테마 1, 2, 3, 4, 5, 6을 한 번 더 반복할 거고, 그러고 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중간고사가 진짜 볼 건지 안 볼 건지가 정해져 있겠죠. 만약에 중간고사 안 보면 이제 테마 7로 넘어가고, 보게 되면 다시 테마 1로 총 3회 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하게 여기 딱 하나를 더 해놨지. 숙제가 하나 더 나갑니다. 카페에 지금 제가 업로드를 했을 텐데, 카페에 업로드된 문제를 만약에 집에 프린트가 없으면 그냥 핸드폰은 너네가 다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풀어서 하셔도 되고요. 풀고 제 겐톡으로, 내 개인톡으로 너네가 보내면 돼. 뭐를? 답을. 알겠지? 내가 답을 없이 보낼 거야. 자, 이제 혹시나 너네가 찍을까봐 주관식 문제로 보냅니다.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타이핑 치기가 귀찮을 거야. 그래서 업로드된 문제를 만약에 이제 집에 프린트가 있으면 뽑으셔서 직접 거기다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만약에 프린트가 없다 하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답을 타이핑으로 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객관식도 있긴 있어. 자,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범위뿐만이 아니라 앞에 부분까지 제가 올릴 겁니다. 테마 3, 4 부분까지 올릴 예정이고, 거기를 전부 다 풀어서 갖다 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겐톡으로 사진 또는 타이핑 쳐서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이 탄소화합물로 생명체를 구성한 이유는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은 그래서 항상 단백질이든 지질이든 핵산이든 탄수화물이든 무조건 기본은 뭐다? CH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단백질이나 핵산은 누가 더 있다? N이 더 있다. CHO에 N이 더 있다. 그리고 단백질이랑 핵산을 구별하는 거는 단백질은 황이라고 하는 S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핵산은 인, P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단백질이랑 핵산은 촌놈들입니다. CHON, 자, 촌놈들이고, 단백질 촌스, 그리고 핵산은 촌피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옆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물론 너네가 다 봐야 되지만, 너네한테 진짜 중요한 걸 내가 조금 추려줄 거야, 지금부터. 테마 5번 중에서는 너네한테 딱히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단위체는 기본적으로 누구로 구성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로 구성이 된다.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탄소 그리고 옆에 질소로 구성된 아미노기가 있고 그 옆에는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아미노기는 너네가 알고 있는 암모니아처럼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 여기 사실은 뭐가 생략돼 있어? 비공유 전자쌍. 알겠지? 요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를 떼버려 가지고 OH-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염기성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는 뭐냐면 자 여기도 너네가 딱 보면 알아야 돼. 지금 여기 산소는 참 수소란다. 산소는 짝대기 2개 있지. 몇 개 공유하고 있는 거야? 2쌍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산소로부터는 몇 개가 간 거야? 2개 주고 탄소한테 2개 받았겠지. 그럼 얘는 2개만 준 거야. 원래 몇 쪽이야? 16쪽. 그럼 산소는 원래 6개의 최각존자를 가져야 되는데 2개 빌려줬잖아. 그럼 얘는 총 몇 개 남아있어? 4개가 더 남아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는 비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구나. 요 산소도 마찬가지야. 요 산소도 여기 1개 빌려줬고 여기 1개 빌려줬지. 그럼 총 6개여야 되니까 2개 빌려줬으니까 몇 개 남아? 4개 남잖아. 그래서 4개가 더 있어야 돼. 맞지? 요 탄소는 어때? 2개 빌려줬고 1개 빌려줬지. 그럼 뭐야? 4개 다 빌려줬네? 맞지? 그럼 얘는 끝. 비공유 전자쌍 없는 거고. 요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카복실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알고 있는 아세트산의 끄트머리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세트산은 액성이 어떻게 돼? 산성. 그래서 얘는 산성 물질이구나 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수소가 붙어 있고 요 위에는 뭔가가 특이한 애들이 막 붙어 있어요. 내가 여기는 옆에는 R이라고 써놨어.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곁사슬기라고 불러요. 알겠지? 요 곁사슬기가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들은 총 20가지 종류가 있어. 자, 요 밑에 염기성 물질인 요 아미노기, 그리고 탄소랑 수소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카복실기까지. 요 세 파트는 어떤 아미노산이든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다? 곁사슬기만 종류가 다른 거야. 그런데 그 곁사슬기가 총 몇 종? 20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곁사슬기는 20종이 있다라고 내가 써놓은 거고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아미노기, 염기성. 얘는 카복실기라고도 쓰고 카복식이라고도 써요. 뭐 상관없습니다. 카르복실기라고 써도 돼요. 어쨌든 비슷한 거 같은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카복실기는 액성이 산성, 아미노기는 액성이 염기성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자, 정리. 그래서 여기 단위체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 별표 5개. 알겠지? 여기는 별표 5개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간에 카복실기랑 아미노기 무조건 가진댔지. 곁사실기만 다른 거야. 그 아미노산 2개가 만약에 붙었어. 그러면 한쪽에는 이렇게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 요 옆에는 그냥 귀찮아서 쓴 거야. 그 다음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치? 맞지?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붙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OHH 얘는 마치 뭐야? H 2개, O 1개.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야? 물이지. H2O.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진다? 슝 하면서 물이 빠진다. 너네 혹시 빨래 돌릴 때 물 빼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니? 세탁, 헹굼, 마지막에 탈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탈수라고 합니다. 탈수. 일단 탈수. 그러면서 어떤 애가 생기게 되냐면 C, O, OH. 요 OH 빠졌고 요 H 빠졌지. 요거 H 하나 남은 거야. 요 H만 남은 거야. 요거만 남아있어. N 살아있고 C 살아있지. 그래서 여기 N 그리고 밑에 H. 맞지? 그 옆에 요 C는 뭐 당연히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니까 얘네들 또 옆에는 또 존재할 거고. 요 결합 있지. 요 결합을 우리가 요 결합 굉장히 중요한 결합이야. 요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불러. 얘들아, 지금 C랑 N은 뭐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작되게 한 개면 공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알겠지? 펩타이드 결합은 공유 결합이야. 여기 내가 이렇게 요 표시 있지. 요거 너네가 요즘 요걸 안 배우더라고. 펩타이드 결합이 공유 결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지? 펩타이드 결합이 공유 결합에 속한다. 즉 공유 결합 중에 한 종류가 펩타이드 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이 빠지면서 얘들아, 물이 빠지면서 요 옆에 있는 요 아미노산이랑 여기 옆에 있는 아미노산이랑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됐어? 합쳐졌지. 합쳐졌지. 우리가 합쳐지는 반응을 화학에서, 생명에서, 과학에서는 축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탈수가 되면서 합쳐지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부르고, 아미노산 두 개가 물이 빠지는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지? 근데 지금은 내가 아미노산 두 개만 말해줬는데 여기 옆에도 계속 아미노산이 있을 수가 있겠지. 맞지? 그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무슨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 써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서 여기 펩타이드 결합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뭐라고 쓰냐면, 이 펩타이드 결합을 여러 개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미안해, 글씨가 커서. 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너네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되면, 이거 쓰지 말자.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 되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형성까지 써놓읍시다.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폴리펩타이드는 아직은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들아. 알겠지? 단백질이라고 아직은 부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자, 얘는 별표 몇 개? 5개. 얘는 별표 몇 개? 5개. 뭐야, 중요한 거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데, 별로 안 중요한 거, 요 밑에 거 싹 지우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화이트 있으신 분들은 화이트로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어. 여기다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아까 내가 1, 2, 3, 4 차고조 적어놨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는, 자, 폴리펩타이드가 뭐라고 했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는 거. 무슨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는 거. 요 폴리가 여러 개란 뜻이거든. 여러 개 쭉 연결되는 거 우리가 그냥 폴리펩타이드. 얘는 아직 단백질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접힘이 일어나면 누가 될 수 있냐면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쭉 있던 애가 뭐 이렇게 뭐 접힘이 일어나면 단백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요 접힘 때 요거는 이제 조금 참고, 요 접힘 때 어떤 결합을 이용을 주로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로 한댔어. 주로 수소 결합을 씁니다. 알겠지? 수소 결합을 주로 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정도만. 아,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알겠지? 자,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요 형성은 별표가 없어요. 알겠지? 대신에 요거를 좀 써놓으세요. 요거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요거는 별표 2개입니다. 알겠지? 자, 요거 여기 써놔야 돼. 여기 써놔야 돼. 요쪽에 뭐 여기다 쓰든 뭐 여기다 쓰든 너네 쓰고 싶은 데다 쓰면 돼요. 반드시 써놔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내가 확인할 거야. 테마에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아까 여기 폴리펩타이드 옆에도 내가 뭐 쓰라고 했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별표가 2개짜리가 또 나와. 여기. 아, 2개도 아니야. 요거 1개. 정확하게는 요렇게만. 요거 3개. 요 3개 특징 있지? 요거는 별표가 많아요. 아, 이건 5개. 요 옆에 거 요거는 몰라도 돼. 누구만? 요거 몰라도 되고. 알겠지?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펩타이드 결합을 쓴다는 거니까 요거는 뭐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뭐 이것도 안 중요하고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요거는 중요해. 요것도 별표 5개. 알겠지? 자,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특징 내가 다시 한번 써줄게. 자, 단백질은
이렇게 별표가 많아요. 하지만 너네가 필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만 내가 빼온 거니까 이 테마 자체는. 자, 단백질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람당 4kcal 나와요. 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고, 막에, 세포막의 성분이 될 수 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누가 있냐면 콜라겐. 콜라겐 들어봤지 뭐. 껍데기나 족발 같은 거 먹으면 뭐 콜라겐이 뭐 흡수가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콜라겐이 사실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세포 맨 바깥쪽, 세포막 맨 바깥쪽에 있는 막성분 단백질 중에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너네가 생각하는 호르몬 있지, 성호르몬 말고. 호르몬들도 거의 단백질로 돼 있고 효소도 거의 단백질로 돼 있어. 효소가 뭐 하는 애냐면 우리가 뭔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이 잘 가게 도와주는 애야. 걔도 단백질로 돼 있고, 항체,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침투를 했을 때 걔네들을 공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항체라는 애도 단백질이 가장 메인 성분입니다. 알겠지?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열을 가하면 약해서 파괴돼요. 너네 고기 구우면 색깔 바뀌지, 고기 구우면 줄어들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열에 의해서 고기에 있었던 근육이잖아, 고기에 있었던 단백질이 파괴된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H는 뭐냐면 산성과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염기성이 안정화되면 산성으로 바꾸면 부서져요. 중성이 안정화되면 염기성으로 바꾸면 부서져. 알겠지? 열과 pH에 약하다라는 거야. 얘가 뭐라고? 산성, 중성, 염기성. 알겠지? 얘네의 액성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돼요. 알겠지? 내가 여기 X 친 거, 요거 세 개는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요 5개 굉장히, 요 4개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쳐놓고, 별표 5개 칠 필요도 없네. 거의 다 중요하니까. 여튼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아미노산을 정리해 봅시다. 아미노산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아미노기, 반대쪽에는 카복실기가 있고, 그래서 염기성이랑 산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양쪽을 둘 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양쪽성 물질이다 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지? 양쪽성 물질. 한쪽은 염기성, 한쪽은 산성. 둘 다 갖고 있네. 아미노산 하나가 둘 다 갖고 있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여기 참고 써놓은 거 있지?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MSG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야 사실은. 그래서 뭐 먹어서 나쁠 건 전혀 없다. 그 얘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써놓은 거니까 그냥 뭐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우셔도 돼. 궁금해할까봐 한번 써봤습니다. 어쨌든 얘는 염기성, 산성이 둘려있는 양쪽성 물질이고, 그리고 여기 C가 있고 가운데 C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수소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 겹사슬기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겹사슬기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고 약 20종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리고 가운데 CH는 무조건 있고, 그 겹사슬기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지면 가운데 카복실기의 OH 그리고 아미노기의 H가 합쳐서 뭐가 된다? 물이 돼서 밖으로 나간다. 탈수된다. 그러면서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 이름을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때 형성된 요 C와 H, N 사이의 요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은 공유 결합에 속하는 애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요 형성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여러 개가 쭉 직선으로 연결된 거, 무슨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쭉 직선으로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가 접혀서 단백질이 된다. 그때 주로 수소 결합을 메인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능이랑 특징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막성분 콜라겐 같은 거로 쓰이고, 그 다음에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호르몬이나 효소나 항체 같은 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로서도 단백질이 쓰일 수가 있고, 우리 몸에서 이게 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과 pH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이 핵산은 촌피라고 해서 촌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단백질은 촌S라고 했고, 핵산은 촌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촌놈들이야. 자, 이 단위체라고 하는 게 얘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 알겠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렇게.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네는 요 정도 구조를 생각하면 돼.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거 기억해. 요 꺾여 있는 거. 방금 내가 꺾었잖아. 꺾였잖아. 요 꺾인 거 기억해. 알겠지? 여기에 인산이 붙어 있어. 인산.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내가 지금 여기 그린 것처럼 이렇게 단일결합 그려도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렇게 생긴 요 인산, 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알겠지? 여기에 뭐가 있다? 오탄당 이 있고, 여기 옆에 뭐가 있다? 인산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염기가 붙어 있어. 염기. 얘네가 있는데,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1대 1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내가 여기 써놨었어.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인산기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가 이렇게 쭉 이어지겠지. 맞지? 쭉 이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DNA 또는 RNA, 요건 단위체야. 얘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기 오탄당 염기 1대1대1로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 내가 그 단백질 단위체를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얘들아, 단위체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성분을, 단위체 성질을 읽지 않은 가장 작은 성분을 단위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요 핵산의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 염기는 종류가 4개, 오탄당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뭐 명확하게는 염기도 5개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DNA 그리고 RNA인데, 자, 만약에 다시 그려보자. 오탄당이 만약에 뭐면 디옥시리보스, 아니다, 리보스부터 합시다. 리보스. 오탄당이 리보스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RNA라고 불러요. 자, 인산기는 다 똑같아. 오탄당이 리보스면 RN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탄당이 만약에 디옥시가 붙고 리보스 면, 여기 D가 D잖아, 영어로. 리보스는 R이야. 그래서 RNA고, 디옥시리보스는 D니까 DNA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지? 뉴클레오타이드는 분명히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는 건 맞아. 근데 리보스가 오탄당으로 속해져 있는 리보스가 오탄당인 뉴클레오타이드는 RNA의 단위체인 거고, 오탄당의 디옥시리보스인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단위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조금 다르다고. 둘 다 오탄당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염기는 리보스면 염기를 A, U, C, G 4개를 쓰고요. 디옥시리보스면 A, T, C, G를 씁니다. 여기 U가 있고 여긴 T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지. AUCG는 RNA, 그리고 디옥시리보스는 DNA는 ATCG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런데 얘네들이 봐봐.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할 거야. 서로 결합을 할 건데, 자, DNA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중나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중나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가 2개야. 그럼 바깥쪽에 뭐가 생기냐면, 편의상 그냥 P 이렇게 쓸게요. 인산기가 이렇게 바깥쪽에 나가고 안쪽에 염기들이 있어. 2줄이니까 당연히 염기도 2개가 있겠지. 둘 다 안쪽에 보관하고 있다고. 뭐가? DNA가.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를 갖추는데 DNA는 항상 염기가 안쪽에 있어야 돼. 왜 염기를 안쪽에 넣냐면 염기가 바깥쪽에 있으면 만약에 물 위에 떠다니고 있는 어떠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그 염기를 부수겠지. 근데 DNA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유전 정보잖아. 그 염기가 부서지면 돼, 안 돼? 안 돼. 염기가 담고 있는 게 유전 정보야. 그래서 염기가 부서지면 우리 유전 정보가 박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DNA가 갖추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염기를 안쪽으로 집어넣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염기가 내부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었대. 그럼 옆에는 반드시 T가 있어야 돼, 얘들아. 그리고 반대로 여기 T가 있었으면 반드시 옆에 A가 있어야 돼. 여기 C가 있으면 반드시 옆에는 G가 있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상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G가 있으면 그럼 뭐가 있겠어? C가 있어야지.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는 두 개로 결합하고, 얘도 당연히 TA니까 두 개로 결합하고, C랑 G는 세 개로 결합하더라는 거야. 요거 외워야 돼. 두 개랑 세 개인 거. 알겠지? 내가 여기 위에 써놨어요. 여기 위에 AU도 두 개야. AT 대신 U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나왔던 이름인데 수소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A와 T는 수소 결합을 두 개 하면서 붙어 있고, C랑 G는 수소 결합을 세 개 하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지금 두 개를 그렸고 여기는 세 개를 그렸던 거야. 알겠지? 요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이번에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수소결합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굳이 방금 점선으로 표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수소결합을 AT끼리, G는 C랑 이렇게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에 나옵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서열이 있대. 요런 서열이 있대. 알겠지? 그럼 여기 밑에 빈칸 채우세요 라고 나와. 주관식으로. 작년 강서구에서 문제를 요렇게 냈어요. 알겠지? 요게 원래 사실 뒤에 다시 나와. 뒤에 원래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여기 해버립시다. 자, A 대신에 A에 뭐 붙어야 돼? T 대신엔 A 붙어야 되고, G 대신엔 C 대신엔 G, A 대신에 T 쓰면 다 끝. 이거 애들이 못해서 틀렸었어 그때. 알겠지? 이게 원래는 더 뒷부분 건데 여기를 앞에서 내셨었어요 그때. 물론 난 가르쳐줬지만 틀린 애들은 틀리더라고. 자, 어쨌든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퓨린계, 피리미딘계 요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알겠지? 퓨린계, 피리미딘계 이런 거는 일단은 몰라도 돼요. 지우지 마세요. 이건 근데 지우지는 말고, 요거 지우지는 마. 갖고는 있어.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AG는 퓨린계라고 부르고 C랑 T는 피리미딘계라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너네는. 자, 그래서 이제 DNA와 RNA. 자, 봐봐. 뭐 똑같은 표랑 똑같은 거 쓸 거야. 너네는 뭐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DNA vs RNA. 자, 얘는 오탄당 누구 쓰고? 디옥시리보스. 얘는 그냥 리보스 쓴댔어. 염기는 얘는 ATCG를 쓴댔고 얘는 AUCG를 쓴다고. 이거 V 아니고 AUCG를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DNA는 요 염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중나선 구조를 갖추는구나. 외우는 거야. 이중나선 구조를 갖추고, RNA는 얘들아 유전 정보를, 얘는 유전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저장의 역할이거든. 그럼 당연히 보호를 해야겠지. 근데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애, RNA는. 전달. 그럼 전달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만들 거냐면 단백질 만들 거거든, 결국에는. 그럼 단백질을 만들었어. 단백질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항체를 만들었는데 항체를 막 필요 이상으로 막 만들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항체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질환도 있고. 항체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걔를 막 단백질을 계속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 만큼 만들고 나서 그 RNA를 없앱니다. 알겠지? 부숴야 돼. 그럼 부수기에 단일나선이 좋겠어? 이중나선이 좋겠어? 단일나선이 부수기가 좋겠죠. 그래서 RNA는 일반적으로 단일나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DNA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그래서 항상 핵 속에 숨겨놔. 얘는 그래서 핵에만 있어요. 근데 RNA는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낼 거야. 우리가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전사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걸 나중에 해야 돼. 내가 아까 그 ATCG가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나중에 또 나올 거라고 했잖아. 원래 거기 부분 할 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냥 미리 얘기를 해봅시다. DNA를 통해서 우리가 RNA를 만들어내는 걸 전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원래는. 알겠지? 자, 요거 전사라고 하는 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 RNA를 밖으로 꺼내야 돼. 어디로? 세포질이라고 하는 데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하고 쓸 만큼 쓰고 나면 부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안에 DNA 있댔지? 그거 말고 이 바깥 부분 우리 사실 근데 이거 방학 때 하기는 했어. 그치? 지금도 방학인가? 어쨌든 이 바깥 부분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세포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나머지 부분이 다 세포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핵에서 어쨌든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DNA는 핵에만 있고 RNA는 핵에서 만들어서 세포질로 갖고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보자. 자, 핵산이라고 하는 건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고 걔네는 각각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다.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하고 있다. 이거 비율 알아야 돼. 1대 1대 1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걔네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그때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공유결합이야. 그냥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합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인산은 내가 아까 마이너스를 썼었어.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구나. 그리고 인산, 산이잖아. 산성이야. 염기는 무슨 핵성이겠어? 염기성이겠지. 얘는 염기성, 산성 얘도 둘 다 갖고 있는 애예요. 자, 산성이고 음전하를 띈다라고 했잖아. 근데 염기는 어차피 안쪽에 숨겨져 있지. 그 염기는 무시. 바깥쪽으로 인산이 튀어나와 있댔잖아. 내가 아까 이렇게 이중결합 그려가지고. 바깥에 인산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잖아. 이중결합이 아니라 이중나선 그려가지고. 그지? 인산기가 밖에 나와 있대. 얘 마이너스 띈다며. 그럼 DNA가 마치 밖에서 보면 뭐 뛰는 것처럼 보여? 마이너스 뛰는 것처럼 보여. 알겠지? 음전하를 뛰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DNA랑 RNA는 각각 구조는 이중나선과 단일나선을 가지고 당이 각각 다른데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편의상 이제 너네 알아보라고 써놓은 거야. 디옥시리보스는 여기 2번에 두 번째 자리 2번 두 번째 자리 얘는 H만 있고 여기는 OH가 있지. 그래서 OH 있는 걸 리보스라고 불렀는데 산소가 하나 없어졌다. 산소가 영어로 옥시젠이지. 그래서 디옥시 요거는 낫의 의미고 이거 몰라도 된 얘기야. 궁금할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산소의 의미야. 산소. 알겠지?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 여기 OH 산소 있었는데 여기 OH가 아니라 H로 바뀌면 산소가 없잖아. 리보스인데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다 해서 디옥시 리보스예요. 사실은 이름이 몰라도 되는 거 빨리 지워버리자. 뭐야 이거. 어쨌든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름이야. 당은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얘는 D로 시작하니까 디옥시리보스, 얘는 R로 시작하니까 그냥 리보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실제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염기로는 ATCG를 쓰는 DNA와 AUCG를 쓰는 RNA가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내가 굳이 이름을 이제 써놨어. 이름을 외워야 돼. A는 다시 같이 따라 해봐. 어머니랑 같이.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이라고 부릅니다. 타이민 또는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티민 옆에다가 타이민이라고 써놔. 알겠지?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티민이라고도 하고 타이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U는 우라실, 유라실이라고 부릅니다. 유라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유라실이야, 유라실. 자, 그 다음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뭐 만든다 했니? 단백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DNA는 항상 핵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핵에만 존재하고 RNA는 DNA로부터 핵에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세포질로 가지고 나와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치는 핵에서 세포질 둘 다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탄수화물이랑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내가 지질은 여기 안 써놨는데 지질 너네가 써. 자, CHO입니다. 지질도. 그지? 위에는 있었잖아. 그지? 자,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뭐다? 포도당이다. 지질은 단위체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요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단위체가 누구고 구성하는 원소가 누군가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이렇게 붙어 있거든? 이걸 여러 개 연결하면 지질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하면 녹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단위체가 포도당만 있진 않아요. 사실은 원래는 포도당만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너네는 기본 포도당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탄수화물 지질은 CHO로 구성됐고 탄수화물은 포도당, 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단위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테마 5번이 끝이 났고요. 1, 2, 3강 굉장히 열심히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듣고 제가 과제는 카페에다 또다시 업로드 할 거고 너네 단톡방에도 올려줄 거니까 과제 확실하게 처리해서 저한테 겐톡으로 사진이나 타이핑을 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학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